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H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주식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리가다가 화끈하게 반등하는, 그래서 어떤 정매에서 가격 등락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만회할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라기보다 이제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투기라고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등락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기가 참 어렵네요. 물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죠. 하지만 안전의 기회를 안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정리매매 종목들하고는 좀 색다른데, 금융당국에서 이 코스닥 퇴출의 기준을 자꾸 강화해 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KH그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이화그룹 건이라든가 또는 쌍방울 건의 정리 매매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드렸지만 그런 흐름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매를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매매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상장으로 이럴 바에는 그냥 가겠다는 사람으로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 봐야죠. 예. 그리고 영상의 그 끝부분에서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는 좀 기회를 잘 찾으셔가지고 대박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종목별로 좋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에다가 입장, 뭐 이렇게 KH 필룩스 입장, KH 건설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이 안 나오네요. 정리매매 최근에 했었던 뭐 쌍방울이잖아요. 네, 이런 이른바 대꾸복구라고 그러죠. 급등락을 안 주고 있습니다. 쌍방울도 그렇지만은 광림 같은 경우도 이런 정리매매 때 좋은 기회를 발생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리매매 차트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EID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뭐 급등도 좀 나오고 뭐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차트가 되고 있고 KH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일봉으로 보니까 변화는 별로 더 없어 보입니다만은 여하튼 되게 이런 식이에요. IHQ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을 좀 줬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투기적인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도 기회를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도 크게 붙을 수가 없죠. 투기적인 매수하고 정리 매도자하고 붙어야 거래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돼버리니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감일이 있죠. 마감일이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1월 13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1월 13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 날 장원, 미래물산, KH건설이 화요일 날 정리매매가 마무리되고 필룩스하고 IHQ는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리매매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화요일에 어떤 변동성, 그리고 필룩스나 IHQ 같은 경우는 수요일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막판 날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비상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다른 방법으로 또 봐야 되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필룩스나 건설이나 미래물산이나 장원테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타 법인의 매수에는 전부 이 사측에서 이게 매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필룩스 지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KH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HQ 같은 경우도 소량이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사측에서 좀 인수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거는 만약에 지분이 크다면은 이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5일째 되는 날에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좀 공시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마다 지금 보면은 다 주총, 임시 주총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안건은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발행 주식 수를 늘려가지고 나중에 어떤 뭐 증자를 할 것을 꿈꾸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의도 하에서 지금 현재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보니까 이 지금 미래물산 같은 경우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요.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의아는 추후 확정인데, 그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임시 주총의 목적이 좀 나온 걸로 봤는데요. 네, 자, KH 미래물산 같은 경우는 의안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KH 그룹들이 전부 그 정관 변경을 하면서 뭔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자들을 대부분 했으니까 감자 다음에 어떤 증자 수순을 하기 위한 정관 변경이라든가 발행 주식 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것일 수 있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주총 날짜는 1단계적으로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 의안을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비상장으로 갔을 때의 대안을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주들은 그럼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당할 수만 있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비상장 돼도 기본적인 권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다만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좀 주주들이 단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채권자의 권리도 물론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물론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으로 갔을 때 혹시 사측에서 감자나 증자를 했을 경우에 그때 거기에 대항해서 네, 이런 형태로 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대항.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대항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장이 돼 있을 때보다는 비상장이 돼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측의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 통과가 되고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전개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에 권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헐값에 매도하느니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나중에 체킹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마땅한 어떤 속 시원한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막판에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킹해서 만약에 그 건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KH 필룩스 또는 KH 미래물산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KH 필룩스 입장, KH 건설 입장 이렇게 꼭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거기서 작은 도움이나마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는 한번 매매 잘해서 여기서는 한번 손실을 크게 만회를 한번 해보는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시친 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